손절매의 On 중요성, this channel, I 즉 often discuss 손실 the 포지션이 importance of 크게 stop losses 불리해지기 in 전에 getting out of 빠져나가는 losing 것을 positions before 이야기합니다. they turn heavily against you. 수익 Unlike a buy 곡선이 and hold 무너지고 investor 자금이 who is not 수년간 only 묶이는 willing to see 것을 his equity 감수하는 curve 장기 보유 capitulate, but 투자자와는 also 다릅니다. willing to tie up his capital for years. The 이처럼 impact of such a 수동적이고 passive 무지한 and 접근 arguably 방식은 ignorant 치명적인 approach 결과를 can be 초래할 수 있습니다. devastating. In 이 this video, 영상에서는 we look 룬드 at a 대학교에서 75-page 발표된 research 75페이지 study 분량의 published at 연구를 London 살펴보며 University 손절매 showing the 전략과 performance of a 매수 후 stop 보유 loss 전략의 strategy 성과를 versus a buy 비교합니다. and hold approach.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5%에서 55%까지 다양한 손절매 비율을 비교합니다. 그 전에 손절매를 적용함으로써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거래 사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절매는 특정 가격에 미리 걸어두는 주문으로 그 가격이 깨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지션을 청산해 추가 손실을 막아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기억에 남는 거래 중 하나는 인기 있는 우버 테크놀로지스 회사였습니다. 이 거래는 괜찮은 수익을 냈고 손절매를 사용해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기술적 요인들을 고려해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2주간 차트에서 가격이 12주간 횡보 후 하락 저항선을 돌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좋은 진입 신호였고 약 13.5% 수준의 손절매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상승했지만 파란색 MACD 선이 하향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MACD 교차와 맞물린 구간에서 손절매를 상향 조정했고 50.77달러에 청산했으며 이는 42%의 수익률로 연 환산 시 131%에 해당합니다. 이후 모멘텀을 잃고 14개월 후에는 22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져 청산한 시점보다 약 60%나 더 낮아졌습니다. 같은 시점에 진입했던 장기 투자자는 해당 포지션에서 38%의 손실을 보고 거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려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손절매를 올릴 틈도 없이 진입 후 바로 실패한 거래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웃도어 제품 제조업체인 예티홀딩스입니다. 2021년 6월 14일 횡보 후 돌파가 나온 시점에 진입했습니다. 진입 시점에서 7.5% 떨어진 곳에 손절매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바로 하락하여 손절매 주문이 실행되고 7.5%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손실은 고통스럽고 불가피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손절매 덕분에 53%의 더 큰 손실과 12개월 동안 자본이 묶이는 것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손절매는 우리에게 더 큰 손실을 막아줍니다. 53% 손실은 100% 이상 수익을 내야 회복되지만 손절매로 확정된 7.5% 손실은 7.5% 수익만 내면 회복되니 훨씬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전에 빠른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듀크 리얼티 주식은 상승 돌파 전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5.5%의 짧게 손절매를 설정했지만 하락해 2주 만에 손절됐습니다. 이 종목은 다시 상승하여 수익을 내고 포지션을 청산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후 다시 하락해서 어차피 수익 청산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이 전략은 거래 후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원칙에 기반하며 손절매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은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과거 거래 분포를 보면 이런 접근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손실이 많고 큰 수익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 원칙을 사용한 수익률 곡선은 단기적인 개별 거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 상관없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는 것을 숫자가 보여줍니다. 실전 손절매 예시를 살펴봤으니 다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연구 논문에서 초록색을 보면 손절매와 추적 손절매, 매수 후 보유 전략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연구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스톡홀름 30 지수를 기반으로 하며 각 3개월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손절매 전략이 매수 후 보유 방식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으며 위험 조정 수익률 기준으로는 차이가 더 뚜렷했습니다.
연구에서 손절매 위치는 특정 비율에 따라 임의로 설정됐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만합니다. 그리고 만약 연구가 앞서 보여준 예시들처럼 시장 구조를 기반으로 했다면 훨씬 더 확실한 결론이 나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적 손절매 결과입니다. 추적 손절매는 가격 변동에 맞춰 손절매를 그에 맞게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 손절매를 설정했다면 초기 손절매는 10% 아래 설정하고 가격이 오르면 손절매도 10% 간격으로 올라가며 가격이 떨어져 손절매에 닿으면 매도하게 됩니다. 연구에서는 포지션을 매도한 뒤 다음 분기까지 새 포지션을 잡지 않았습니다. 여기 모든 추적 손절매 비율과 매수 후 보유 전략의 수익률 곡선이 있습니다. 매수 후 보유 전략은 여기 범례에 표시된 파란색 점선입니다. 가장 성과가 저조했던 추적 손절매 비율은 5%로 11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가장 성과가 좋았던 비율은 15%에서 20% 사이였습니다. 이 표는 각 비율별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15% 추적 손절매는 11년간 73.5%의 수익을 냈고 매수 후 보유는 단 1.29%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성과가 나빴던 5% 추적 손절매는 총 마이너스 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걸 감안하면 이런 결과는 당연합니다. 시장 변동성 때문에 5% 손절매는 자주 걸려서 성과가 낮을 겁니다. 반대로 55% 손절매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추적 손절매는 15%에서 20% 사이가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손절매 전략을 보겠습니다. 손절매는 매수하자마자 시장에 즉시 설정됩니다. 만약 10% 손절매를 정하고 매수했다면 손절매에 걸릴 때까지 보유합니다. 만약 손절매가 발생하면 매도하고 다음 분기를 기다려 같은 10% 손절매로 새로운 포지션을 잡습니다. 손절매에 걸리지 않으면 다음 분기까지 포지션을 계속 보유합니다. 결과는 이와 같으며 매수 후 보유 전략은 1.29%로 저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최고 성과는 10% 손절매로 57% 수익을 냈고 15% 손절매가 5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5% 손절매가 수익을 냈는데 이는 일반적인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계속 손절매에 걸리면서 가격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듯 손절매 비율이 커질수록 성과가 점차 떨어졌고 10에서 15% 구간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추적 손절매와 손절매 모두 매수 후 보유보다 나은 성과를 보였지만 이 중 어떤 전략이 가장 좋았을까요? 승자는 20% 추적 손절매였습니다. 추적 손절매 수익률에서 손절매 수익률을 뺀 결과 20% 추적 손절매가 27% 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사실 15% 이상부터는 추적 손절매가 더 나은 전략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매수 후 보유 전략과 5% 추적 손절매 전략은 피하고 매수 가격 대비 약 20% 아래의 손절매를 설정하고 따라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는 손절매 설정의 기술적 분석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상 이 연구에 기술적 분석이 더해졌다면 결과는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결국 대부분의 상황에서 매수 후 보유 전략은 덜 효과적이라는 결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